네, 총선이 지난 지 이제 사흘이 됐습니다. 후폭풍을 좀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영화에서 따온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총선 자자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원래는 다른 제목이십니다만 제가 편의상 자자자로 붙였고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숙인자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명한 어항 속 어떤 사람을 과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선되자마자 나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다. 누구나 다 지나가는 손님이 항상 보도록 그런 어항 속에서 투명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수,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 오 부소장. 어쨌든 여권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뭐 축배를 든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머리를 조금 숙이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다시 2020년에 총선에 이르기까지 사실 한 정당이 4연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적도 없었고요. 따라서 이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엄숙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 마음가짐 제일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이 개원하자마자 108명의 초선이 들어가면서 4대 기업 입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뭐 국보법 폐지라든지 언론개혁, 사학법, 뭐 사학법이라든지 언론 뭐 다른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대 개혁 입법이 결국 안 됐어요.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던 그 초선들이 지금 이제 3, 4선에 중진이 됐습니다. 그 중진 의원들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80석이라는 아주 무거운 의석을 가지고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한다면 다음 대선은 사실 이제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사상 최초로 무슨 야당 심판이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선까지 가서 180석을 얻고 아무것도 못했다. 야당이 목리를 부려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먹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 들떠있기보다는 정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조심조심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당 지도부는 이렇게 신중한 입장인 반면에 바깥에서 훈수를 많이 둬왔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과거에 180석을 예상해서 굉장히 오만하다 이런 평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예상이 맞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장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저녁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낙선한 후보자들이 또는 뭐 어렵게 당선된 후보자들이 저의 그 발언을 통합당에서 이용해 먹은 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 뭐 김영춘 의원 후보나 박수현 후보나 또는 남영희 후보나 이런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김태현 변호사. 미안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 말을 안 했다면 200석도 될 뻔했다. 그리고 개헌 저지선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도 많으세요. 뭐 180개 하셨으면 됐죠. 뭐 200석까지 하시려고. 어차피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 180석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체적인 분석은 180개 거의 가까이 가는 걸로 분석이 됐던 것 같은데 만약에 총선 결과 개표 결과 봤더니 뭐 과반이 좀 안 됐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선거 전에 만약에 과반 안 되면 나는 역적될 거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이제 결과 분석이 됐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뭐 180석을 달성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에 저는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쳤다고 않았다고 보고 그리고 뭐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이 없었으면 200석이 됐을까? 그건 뭐 유시민 이사장이 그냥 미안한 마음에 하는 것이겠지. 실제로 그렇게까지 200석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거든요. 180석도 대단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뭐 유시민 이사장은 뭐 어찌됐든 간에 몇 명이 이제 좀 근소한 표차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미안함을 그냥 표시한 정도다.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봅니다. 어쩌면 유시민 이사장은 저 발언 이후에 방송을 접겠다. 드디어 이제 정치 논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대선 때까지 물밑에서 자맹을 할지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물론 범여권으로 묶이는 당이 하나 더 있죠.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네, 의원이 됐습니다. 비례대표의 당선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 부소장. 검찰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그게 섬뜩한 발언을 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과 관련돼서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검찰 측 같은 경우는 최강욱 비서관이 이전에 근무했었던 로펌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 로펌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말을 빌어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 허위 인턴을 작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최강욱 지금 전 비서관, 지금 당선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만나서 일도 시키고 다양한 과제도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무리한 공작으로 내가 몰렸고 내가 예.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몰렸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남긴 것처럼 예.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어쨌든 이제 피고인이 됐으니까 법정에서 가리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갚아주겠다 뭐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물론 선을 그은 당입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섬뜩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물론 네, 뭐. SNS의 글입니다만요. 네, 뭐 그렇게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전 신분 같은 경우 청와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청와대가 무슨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강변하면은 언론에서 분명히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압박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선언하면서 SNS를 다시 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무원이 아니라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결국 이 부분은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권 소식 짚어봤고요. 이번 야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는 이 사람입니다. 이준석 네, 최고위원이죠. 믿은 자, 누굴 믿었냐? 네, 보수층이 보수 유튜버를 믿다가 이번에 완전 낭패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전투표 의혹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전투표에 뭐 CCTV가 없으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투표 가라. 이렇게 설득했던 게 유튜버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보수에 있는 세권자들이. 그러니까 본투표에 보수가 몰려간 것이고 사전투표에 보수가 안 간 겁니다. 그때 그런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봐라 사전투표 부정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 김태현 변호사. 지고도 정신 못 차린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준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 후보자들이 이번에 많이 낙선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가 이제 좀 일부 보수층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전투표가 아무래도 본투표만큼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더군다나 수도권 격전지에서 본투표를 이겼는데 사전투표가 많이 져서 이제 뒤집어진 결과가 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준석 씨 페이스북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쓰더라고요. 워낙 예. 사람들이 또 이준석 SNS 찾아가서 아니 사전투표 의혹이 있는데 당신이 문제를 좀 제기해야지 당신이 그래도 보수의 스피커인데 입단무기 좀 제기했어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씨의 이제 반응은 뭐냐면 이거 불가능한 거다 구조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사전투표를 어떻게 다 그 조작을 하겠어요. 그럼 예. 뭐 진짜 선관위부터 뭐 지자체부터 참관위부터 다 짜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씨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수도권 격전지에서요. 본투표 이겼는데 사전투표가에서 져서 이제 보수 후보들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사전투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천에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반원이 있었어요. 예. 그 이후에 당에서 제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뭐 탈당 권유 이 정도 선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전투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많이 졌다는 얘기는 그 발언의 어떤 역풍이 사전투표 날 다 미쳤다는 거로 분석하는 게 합리적인 분석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진 거, 사전투표에서 진 거지. 무슨 뭐 사전투표 조작이 지금 21세기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자, 그래서 과연 이준석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렇게 상대방 후보를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하는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부터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그런 의혹도 갖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나마 유튜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또 이런 또 얘기. 또 나도 대구 사람이지만 이준석 같은 합리적인 젊은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 지금 통합당에서는 리더십이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당을 끌고 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좀 더 참신한 사람이 보수 혁신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인물 한번 볼 텐데 마지막 인물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질주환자 달리기 마라톤을 했었죠. 많이 뛰었는데요. 안철수 대표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구 후보가 없다 보니 현수막을 걸지도 못하고 대중연설도 할 수 없는 정말 극심한 제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제가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투표하신 분의 6.8%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저희를 지지를 해주셨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200만 표라는 것이 적은 표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보수통합 또 추가의 또적인 보수통합의 또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기사가 흘러나온 것 중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비대위 체제를 꾸려야 된다. 근데 그 비대위에 안철수 전 의원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벌써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미래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가 19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3석이라서 합치면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안철수를 다시 살린 건 결국 대구 동산병원의 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이 계속해서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왜냐면 아직도 왜 달린지 모르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굳이 국민의당 관계자가 왜 달렸냐에 대한 질문에 마라톤이 42.195km인데 여수에서 광화문까지 424km다. 약 10배를 뛰었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국민의당 번호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 달렸는지 아무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서 계속 계셨더라면 또는 나와서 달리기 하지 않고 어젠다 선대을 좀 했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 네. 그래도 여전히 안철수는 안철수다. 혼자서 200만 표를 득표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계의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의 당선을 좀 만나볼 텐데요. 물론 초선이 비율이 이번에 절반이라고 하죠. 화제의 당선인 미래통합당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보시겠습니다. 17살 김미애가 학교 다닐 버스비가 없어서 차비만 들고 살기 위해 찾아온 곳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그 17살이 저곳 태강산업에 들어가서 3교대 방직 공장을 다녔고 기숙사에서 지내며 나머지는 산업체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저분 양력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 기존의 보수정당에 좀 없던 캐릭터인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기존에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 많아요. 미래통합당. 근데 대부분 보면 판사, 검사, 전관에 지내시는 예. 분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김미애 당선인 보시면 아까 이제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렵게 사셨던 것 같죠. 예. 공장에서 이제 공원으로 이제 일을 하셨고 그래서 혼자 생계를 꾸리다가 이제 야간대학 출신이고 이제 사식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저 변호사도 사실은 국선 변호사를 많이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무료 변론을 좀 했다는 것 같고. 근데 더군다나 지금 싱글맘인데 아이를 지금 둘 다 이제 입양을 해서 지금 키운다는 거거든요. 네, 예. 한 명은 이제 언니의 이제 아이라는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런 싱글맘의 그 공원 출신의 야간 대학의 국선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리고 여성 그러면은 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미래통합당의 주류를 차지했던 의원들과는 조금 어떤 성장 환경이나 배경이 좀 다른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 건 맞죠? 예. 저런 분들이 많이 국회로 진출을 해서 어려운 분들의 입이 되어주고 대변인이 되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연 이분들이 또 들어가서 국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또 그 토양을 3선, 4선, 5 의원들이 그 토양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래통합당에 이분이 계시다면 민주당엔 또 이분이 계시죠? 네. 오영환 당선인인데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소방관 출신입니다. 구조대로 시작을 했고요.
2000번 넘게 출동을 했고 첫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 부인이 화면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부인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제가 영환 씨한테 정말 제일 고맙고 자랑스러운 게 있다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도 변함없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그게 가장 고마웠고 영환 씨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정부 시민을 또 국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영환 화이팅! 예, 선거를 계속 저렇게 돕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이 3년 전에 채널A가 주관한 강남에 있는 높은 고층 100층짜리 빌딩을 그냥 맨몸으로 저렇게 올라가는 끌어안고 있는 저분이 남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영환 당선인이고요. 뒤만 보여서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제 오영환 당선인과 김자인 선수 이제 동갑이고요. 오랫동안 연애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소명 의식에 반해서 결혼을 했고, 김자인 선수가 사실은 이제 29회 클라이밍 우승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벽 여제로 유명했습니다. 예. 오영환 당선인보다 훨씬 더 유명하죠. 올림픽 나갈 뻔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올림픽 좀 무산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역구에서 유세 활동을 할 때 평일엔 나가지 못했어요. 태릉 선수촌에 입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만 나갔었는데 사실 이제 김자인 선수가 이 의정부 시갑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표심을 자극했어요. 실제로 이제 문석기 의원을 지지한다, 강세창이라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다가가서 어머니 그래도 오영환도 한 번씩 봐주세요. 이런 영상들이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쉽지 않죠. 그거. 끊임없는 예. 그런 넉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렵사리 또 부인의 여러 가지 덕분에 당선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좋은 의정 활동 해주길 바라겠습니다.